네,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구문적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독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끔 EBS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프린트물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사실 이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쵸? 그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이게 안 보이면 그러면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내용을 딱 연결해서 읽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사이에 but, however가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뒤에 나오는 건 앞에 내용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연결해서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면 딱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같은 흐름일 것이다. 같은 흐름이니까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요 자리에 그러면 but however가 없으니까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었어요. 앞에 내용을 뒤에 내용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앞에 무엇이 뒤쪽에 무엇으로 부연 설명이 되는지 이 매칭을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직접 내가 문장을 보면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앞에 무엇이 뒤쪽에 무엇으로 연결돼서 부연 설명이 되는지 이렇게 짝을 찾아주는 매칭을 할 때는 첫 번째 뭘 찾아가는 거예요? 자, 비슷한 뭘 찾아가는 거고 의미를 찾아가는 거겠죠. 그쵸? 비슷한 말이면 비슷하게 부연 설명을 할 테니까 비슷한 의미를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성격도 찾아가는 거예요. 앞에가 긍정이면 뒤쪽에서 긍정으로 부연 설명하겠죠. 앞에 부정이면 뒤에서도 부정으로 부연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비슷한 성격을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요 이미지 있죠. 그쵸? 비슷한 이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적용되고 그 다음에 적응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 성격, 이미지가 비슷한 것들은 비슷하게 반복 부연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 그게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닥터 얘기가 나왔어요. 닥터 얘기가 나왔고 그 밑에 질병이 보이고 그 밑에 케어가 보여. 그럼 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죠? 닥터, 질병, 케어. 그러면 의사가 질병 따위를 치료하면서 환자를 케어하는 거구나.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무엇과 관련 있는 카테고리다? 헬스하고 관련이 있는 카테고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렇게 읽어가는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하나씩 보일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최소한 요걸 좀 잘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문장은 영어 문장은 당연히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주어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부사로 시작한다고. 즉 부사로 시작하고 주어동사 보호라든가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는 게 수능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다. 자, 그러면 맨 앞에 부사라는 게 보일 때 혹은 부사 역할을 하는 게 보이면 얘네는 일단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상적인 경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잘 안 됐을 때 혹은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가 더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읽어야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부사라는 게 보이면 뒤쪽에 이쪽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쪽을 힘줘서 읽는 거고 그러면 요 자리 이제 이 부사 자리에 쓰이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사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있고 뭐 투부정사라든가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동사도 있죠. 그쵸? when 다음에 주어동사 while 다음에 주어동사, although 주어동사 이런 것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보이면 걔네들도 중요하지만 가로로 묶고 뒤쪽의 내용을 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while this may 이렇게 딱 보이죠.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쫙 보니까 it is never that 이렇게 쭉 보이네요. 그럼 뒤쪽에서 또 뭐가 보이냐면 뒤쪽에서 주어동사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는 했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고 뒤쪽에 주어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서 그러면 while이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근데 해석하고 항상 중요한 건 어디가 더 중요한 건가 그걸 보자고 했었죠.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무엇이라고 부사 역할을 하는 거겠구나. 따라서 이쪽의 내용보다는 어디가 뒤쪽의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을 주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문장 얘네들도 싹 다 가로로 묶어볼까요?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다 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자, 다 부사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얘네들도 싹 다 가로로 묶어보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같이 연결해 생각하면 되죠. 그쵸?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뭐가 없어요? but, however 없죠. 그쵸? 그러면 비슷한 흐름이니까 같이 묶어서 연결해서 보자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딱 보이냐면 가장 커다란 오해죠. 그쵸? 가장 커다란 오해 중에 한 가지는 무엇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그쵸? 창의성에 대한. 여기 이제 뭐 동사 된다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원이 바로 이제 주어가 되는 건데 근데 가장 커다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misconception, 잘못된 생각, 오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it takes다 보이죠? it takes 밑줄 그어주세요. it takes 밑줄 그어두시고 it takes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it takes가 보이고 뒤쪽에 지금 뭐가 보이니? 투부정사 보이죠? 그럼 한 문장 안에 it과 투부정사 다 있죠. 한 문장 안에 it과 투부정사 다 있으면 가짜, 진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얘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 it takes가 나오면 그냥 it takes를 한 덩어리에 그냥 단어처럼 기억하세요. 필요하다, 걸리다. 뭐뭇이 필요하다, 뭐뭇이 걸리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뭇이 필요하다, 뭐뭇이 걸리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it takes가 걸리다, 필요하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서 it took 이렇게 쓰면 걸렸다,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리다로 해석하면 되고 시간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하나의 brilliant, 훌륭한 혹은 탁월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아, 여기서는 뒤쪽에서 시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 그랬었죠. 잘못된 생각이 바로 뭐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읽어보면 자, 이게 앞에 나온 이 내용 있죠. 그렇죠? 이 내용이 어디에서 순수 과학에서는 사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업적인 환경이나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는 It is never that one silver bullet that does the magic. 일단 보이죠? 일단 쭉 읽어가다 보니까 it is하고 뭐가 보이는 거야? it is하고 대시 딱 보이죠? 여러분 그 it is하고 대시 나오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강조 구문이 될 수 있죠. 공통점은 뭐야? 방금 전에 얘기했네. 이리자고 대시 공통점이죠. 이리자고 대시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둘 다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리자고 대시 딱 보이는데 이렇게 동사 앞에 뭐가 보이면 대시 보이면 이렇게 이리자고 대시는 강조 구문이에요. 날려주세요. 이리자고 대 동사 앞에 특히 대시 보이면 강조 구문. 여러분 그러면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이니까 이리자고 대 사이에 있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코 그럼 여기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one silver bullet 딱 보이죠? 명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this라든가 그리고 that과 함께 쓰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this라든가 that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this 뭐뭐 이러한 뭐뭐 그러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this라든가 that은 대명사에서 나왔잖아. 야,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this라든가 that은 앞에 걸 가리키는 건데 명사를 줬으니까 이러한 명사, 그러한 명사 당연히 앞에 것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따 보니까 결코 그러한 하나의 은으로 된 bullet이니까 총알이죠. 총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은으로 된 총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does the magic 딱 보이죠? 그쵸? does the magic이니까 당연히 마법을 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does the magic과 앞에 나오는 one silver bullet이 앞쪽에 무엇과 연결이 될까? 그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찌 보면 끝까지 읽어가 보면 답은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EBS가 됐건 혹은 기출이 됐건 특히나 중요한 학습은 바로 뭐냐? 답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그 글을 제대로,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줘야 돼요. 그게 처음에 뭔가 독해를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걸 잘 해야 안정적인 등급이 나와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그 질수반에서 올해 나한테 어려운 걸 많이 시키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건 알아가지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올해 뭘 시키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85점 이상인 애들, 혹은 지금 이제 90점대 중반인 애들, 걔네들이 계속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을 해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수업에 들어가면. 기초부터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중간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까지 다 해줘야 되겠죠.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 친구들이 큰 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잘 찾는데 디테일이 약해요. 디테일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88, 89까지는 올라오는데 나는 그 정도도 좋겠는데 그러면 안 돼. 아무튼 88, 89까지 올라오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만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약간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거 있죠. 그거 잘하면 나중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꼭 후기 하나만 써주세요. 자, 우리 책 앞과 뒤에 하나만 더 넣자. 자, 우리 책 앞과. 그래, 너네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해서 내가 봐봐.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딱 써주면서, 이 글을 보면서 새끼들 이제 나중에 후배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거 보면서 그래. 용기 내라. 내가 용기 낼 수 있게 한마디 써줬다.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 그랬었지.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요렇게 딱 네버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그치? 잘못된 생각이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볼까요? 자, 마법을 부린다는 건 뭘 한다는 뜻일까요? 마법을 부린다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는 does the magic은 앞에 나오는 무엇과 그쵸? 요렇게 연결해서 봤어요. 요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게 맥락상, 문맥상 독해를 잘하는 거, 그 얘기인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바라는 일이죠. 마치 무엇이라도 마술이라도 부려서 나 그거 해결하고 싶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럼 요거 봐요. 자, 그러한 하나의 은으로 된 총알이죠. 그쵸? 그럼 얘는 뭘로 볼 수 있겠니? 얘는 바로 요렇게 봐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자,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읽거든요. 난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 참고로. 난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난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왜? 그게 영어 독해니까. 야, 대학교 가면 영어 독해 가르쳐줄 것 같냐? 안 가르쳐줘요. 수능 때 우리 이거 했을 거 아니야? 참고로 나도 수능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나도 수능이야. 나 학력고사 아니야. 그래서 우리 때 수능은요. 수능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몰랐어요.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을 읽다 보면 매칭해서 읽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걸 선생님이 오랜 수능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세요. 자,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은으로 만든 총알이죠. 영화 볼 때 언제 은으로 만든 그 총알을 써요? 기억나요? 혹시 영화 본 것 중에? 누군가를 죽일 때 총알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죽이는데 근데 은으로 된 총알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죽일 때요? 사람은 아니겠죠. 뱀파이어. 생각나요? 뱀파이어 영화에서는 꼭 죽일 때 뭘 쓰는 거예요? 한 방에 잘 안 죽어요, 그 새끼들이. 안 죽으니까 꼭 은으로 만든 총알을 쓰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마녀라든가 뱀파이어를 죽일 때 한 방에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 그게 바로 은으로 만든 총알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배경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래. 됐죠? 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은으로 된 총알, 즉 훌륭한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사실은 이리자오대 또 보이죠? 동사 필수했으니까 또 강조 구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카운트는 꼭 기억하세요. 자동사를 쓰였죠? 뒤에 목적 없이 자동사를 쓰였을 때는 그때는 무엇과 비슷하고 메타가 동사로도 쓰이죠? 그쵸? 별거 아니야. 메타가 동사를 쓰여서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렸죠. 중요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야? 필자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말도 했고 it is 때 강조 구문으로도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지금까지 읽어가면서 가장 우리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건 바로 뭐예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나의 탁월한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리즈니까 바로 뭐야? 여러 개의. 됐죠? 여러 개의. 그 다음에 simple은 단순한. seemingly는 겉으로 보기에 그 뜻이거든요. 여러 개의.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이라고. 그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을 가져다 준다고. 이제 이해되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쉬워요. 뒤에는 쉬운데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맨 마지막 있지. 맨 마지막 문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든? 그거 잘 봐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시험을 출제한다면 나는 마지막 문장을 함축음의 추론으로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일단 중간에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The key, 핵심은 무엇이라고? To have enough ideas 에서 충분한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enough idea를 썼죠?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앞에 나오는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가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충분한 생각들을 갖는 거야. 어떤 충분한 생각들이니? That's all specific parts of the overall problem. 딱 보이죠? 그쵸? overall은 전체적인 그 뜻이니까 전체적인 문제의 특정한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충분한 생각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충분한 생각이 있다는 건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몇 개 이상이겠어? 2개 이상이겠지. 그치? 단순한 논리가 확실하게 영어는 잘 읽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어를 읽을 때 하나냐 두 개냐, 전체적으로 한 가지 소재냐 두 개가 비교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어 자체를 봤을 때도 하나의 느낌이냐 두 개 이상의 느낌이냐, 요거 있잖아요. 되게 간단하지. 간단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thorny task 보이지? 밑줄. thorny task의 밑줄. 뒤로 좀 넘겨주세요. 그 프린트물 같이 봐주세요. 자, 야 그러면 thorny는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thorn에서 나온 thorny 바로 무슨 말? 가시. 장미에 있는 그 가시 같은 거 있죠. 그럼 thorny task는 바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가시가 있는 문제지. 앞에 뭐겠니? 그치? complex problem이 되겠죠. 그쵸? 가시가 있는 문제니까 잘못 만지면 내가 찔릴 수도 있는 까다로운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orny task는 그러면 맨 처음에 봤었던 거 무엇이라고? 복잡한 문제, complex problem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가시가 있는 문제, 즉 복잡한 문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야? 견딜만 한 게 된다라는 거지. 참아낼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 무슨 말이야? 복잡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된다.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come from 뭐뭐에서 나온대. combining concepts죠. 무슨 말이야? combining이 결합하다는 뜻이지. 아이디어들을, 생각들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컨셉츠가 나왔을 때 개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 쓰구나. 그 다음에 뒤쪽에서 fashion은 방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unusual fashion이니까 독특한 방식이지. 잘 들어. 자, 지금 처음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순한 아이디어, 즉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렇죠?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들에서 나오지. 그치? 여러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조합하다 보면 창의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 아이디어들을 그러면 혹은 개념들을 결합하고 통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니? 여기에 동그라미. 문맥상 무슨 뜻일까? 아이디어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야 돼? 독특한 방식이지.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니까? 이제 이해되냐? 창의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니까 여기서는 창의적인 이렇게 봐줘야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표면적인 단어들 있잖아. 그걸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꼭꼭 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조금씩 수업을 들이다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거든? 익숙해졌을 때 그게 이렇게 잘 쌓아놓잖아.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빵 떠질 때가 와. 빵.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풀고 다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럴 때. 알겠어요? 그게 이제 올해는 될 거야. 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 자, it is exceedingly difficult.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엇을? 아이디어들의 기원을 추적하다. 추적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 그치? 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그 생각들이 결합하다 보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그 문제를 푸는지 알 수는 없어. 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의 조합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끊어주세요. 자, better off는 한 단어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off 있잖아. off 원래 우리가 보통 뭘로 보니? 전치사로 보잖아. 전치사로 보니까 off 다음에 뒤에 ing를 같이 묶으려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better off는 한 단어로 기억해서 더 나은, 더 유리한 이렇게 적어주세요. 더 나은, 더 유리한. 야, 그래서 근데 얘는 비교급 아닌가? 그쵸? 비교급이잖아요. 원래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훌륭한, 잘 지내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훌륭한, 잘 지내는 한 단어처럼 기억한다. 훌륭한, 잘 지내는 요걸 이제 비교급으로 만들면 better off가 딱 되는 거고 better off가 되는 거고 요걸 이제 최상급으로 만들면 그때는 이제 best off가 되겠죠. 그쵸? 얘는 훌륭한, 잘 지내는, 더 나은, 더 유리한, 가장 좋은, 가장 잘 지내는. 오케이. 오케이. 피곤한 거 알겠어요? 금요일은 원래 피곤한 거야. 자, 아무튼 피곤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가서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자, 아무튼 재수생들이 참 그거 편해요. 그런 거 보면 집에 가서 술 먹어도 돼요. 그쵸? 딱히 가지고 뭘 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냐? 오늘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집에 술 많이 먹는데 왜? 그러니까 알코올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딴 데 못 가게 이렇게 쓰러뜨려야 된대. 머릿속에 딱 쓰러뜨려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근데 그 지식은 약간 알코올이 들어간 취한 지식인데 나오라고 하면 제대로 나올까요? 근데? 못 나간다, 더 먹을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보세요. 당신은 더 낫습니다. 더 유리합니다. 자, 문장 마지막에 분사구문이죠. 그쵸? 얘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 줄여서 분사구문이 된 건데 여기서는 문맥상 네가 만든다면, 네가 만들어낸다면. 근데 사실 이게 들어가자면 맞을 것 같지 않냐? 너 더 나을 거야, 더 괜찮을 거야, 뭐뭐 한다면 그 느낌이거든요. 너는 더 괜찮을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온 generating이 분사구문인데 얘는 네가 만든다면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야, 근데 잘 들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쭉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의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 그쵸? 뭐 단순한 여러 개의 생각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 가지 단순한 생각들을 해보는 게 좋은 거야. 그쵸? 거기에서 뭐가 나올 거야? 창의성이 나올 테니까. 봐요. 자, 그러면 당신은 더 나을 겁니다. 더 유리할 겁니다.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낸다면. 그치? with는 어떤 뜻? 뭐뭇을 가지고. with the hope 대시니까 that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적어볼까요? that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하면서. 그치? 희망하면서.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나온다. 요건 사실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난 여러분이 꼭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한번 먼저 자극을 한번 줘볼까요? 집사람 영어 존나 못하거든요. 아, 진짜 실수했다. 자,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그런 거고 너 영어 잘해.
영어 잘하고.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집사람,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창의성이 생기려면 최대한 많은 단순한 생각을 만들어내야 돼. 알았어. 지금 나한테 수업하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지. 그러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일부가 네가 만들어냈던 아이디어 중에서 일부가 클릭하기를 희망하는 거야. 됐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들 중 일부가 클릭하기를 희망하는 거야. 그래서 클릭은 무슨 뜻일까요? 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었어?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지. 그치? 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때 클릭은 뭘로 보는 거야? 클릭을.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 느낌 왔냐? 열심히 하자.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봐봐.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그러면 그 중에 몇 개가 효과가 있겠지. 그걸 바라면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봐줘야 돼? 효과가 있다. work라든가 혹은 be effective. 요렇게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클릭 있잖아요. 그 클릭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 이 부분 자주 읽어. 이 부분 읽으면서 이거 문맥상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 클릭이 효과가 있다라고 외우면 절대 안 돼. 왜냐면 과거 기초에서 클릭은 잘 들어맞다, 조화되다. 그 뜻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사전에 클릭을 찾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다, 효과적이다 그 뜻이 잘 안 나와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원래 클릭은 무슨 뜻이야? 클릭?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클릭은 바로 뭐니? 그쵸? 마우스 더블 클릭. 그쵸? 더블 클릭이잖아.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다. 그게 클릭이거든? 근데 자, 마우스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서 딸깍 소리가 나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지. 그치? 그래서 원래 클릭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잘 들어맞는 거 있죠. 잘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서 어떤 소리 나는 거? 우리 있잖아. 문 열고 닫을 때 저게 잘 들어맞으면 문을 딱 닫으면 어떻게 되게? 딸깍 소리 나지. 그거야. 그래서 두 개의 물건이 잘 들어맞을 때 딸깍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게 클릭이거든요. 그러면 딸깍 소리가 난다는 것을 뭔가 부딪힘이라든가 잘 안 맞는 게 없이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들어맞다는 그 뜻이 생긴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 일부의 아이들이 클릭할 거야. 일부의 아이디어들이 클릭할 거야. 딸깍 소리를 내면서 잘 들어맞을 거야. 네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효과적이다, 성공하다. 이제 그 뜻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잘 봐야 돼. 자, 문맥상 여기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자주 읽는다. 최대한 자주 읽으면 최소한 2번 이상만 읽어주면 돼.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면 희망하면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일부가 클릭하기를 희망하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기를,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가 하는 거래. 그쵸? 자, 그리고요. 저자인 월터 아이작슨이 주목한 것처럼 이 부분 잘 봐라. 마지막. 이 부분 잘 봐야 돼. 스파크는 불꽃이죠. 불꽃이 나온대. 어디에서? 아이디어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rubbing against each other. 이렇게 다 끊어볼까요? 자, 먼저 rather than이 뭐뭇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 rather than이 나오면 어떻게 본다 그랬었니? rather than이 나오면 앞과 뒤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느낌이라고 그랬어. 앞과 뒤 두 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자, 불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불꽃은 rubbing against니까 원래 rub가 바로 무슨 말이야? rub. 문지르다. 그 뜻이죠. 서로 문지르는 아이디어들에서 나온대. 이건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거. 아이디어가 있네. 생각이 있네. 서로 막 문질러,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한다, 뭐 그런 뜻인가요? 좀 비벼보자, 뭐 이런 걸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영어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그때 살짝 느낌이 잘 안 오잖아. 그러면 항상 간단하게 생각할게. 거리상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첫 번째 요거.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거리상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럼 두 번째, 하나냐, 두 개냐. 이 숫자의 개념을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왜냐면 영어는 서로 잘 맞고 그 다음에 서로 뭔가 조화되는 것들은 가까이 함께 지내는 것이고 서로 잘 안 맞는 것들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함께 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 조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가까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rubbing against each other니까 자, 서로에게 그 말 그대로 문지르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
가까이 있는.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됐어요? 가까이 있는. 야, 가까이 있는 아이디어들이라는 건 어떤 아이디어겠니? 그러면 서로 문지르는 아이디어들. 가까이 있는 아이디어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떨어져 있으면 서로 잘 안 맞고 사이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관련 있는. 됐어요? 이런 건 사전에 안 나온다. 독해를 존나 오래 해본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거냐? 그러면요, 잘 봐요 이제. 이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서로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불꽃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불꽃은 뭐겠니? 앞에 뭘 가리키는 걸까?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나올 거라고? 그래, 이렇게 봐야지. 창의성이 나올 거라고. 여기 봐요. 그리고 얘는 뭘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 뜻이지. 지문 속에서 창의성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어떤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어? 어떤 건? 하나의 brilliant 아이디어는 잘못된 생각이고 seemingly simple ideas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얘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심플한 아이디어들에서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건 아니래.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burst out of the blue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burst out of the blue. 그럼 얘는 뭘로 볼 수 있겠냐? 이게 아니라 저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쪽은 뭐로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지문수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매칭해서 볼 수 있고 매칭을 할 때도 우리가 의미상 이렇게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이 정도 지문이 있으니까 EBS가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참고로 out of the blue 있죠? out of the blue는 적어주세요. 이 표현이 잘 나오니까 뒤에 sky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out of the blue sky 요거예요. out of the blue sky 마른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서 그 뜻이에요. 맑은 하늘에서 out of the blue 맑은 하늘에서 그 다음에 볼트는 바로 뭐냐면 볼트는 그 번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bolt out of the blue 무슨 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됐죠? bolt out of the blue 마른 하늘의 날벼락 무슨 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됐죠? bolt out of the blue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 뜻이야. 그렇게 뒤에 EBS 교재에서도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뭘로 봐줘야 맞겠어? 이렇게 봐줘야 맞는 게 제대로 된 독해라는 거야. 알겠어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갑자기 훌륭한 생각? 그게 아니라 서로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창의성이라는 불꽃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뒤로 가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뒤쪽에. 요건 살짝 어렵다. 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재수생들한테도 정말 강조 많이 하거든요. 너네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의 취지에 맞게 공부하는 건데 그럼 바로 뭘까? 수능의 취지는 독해력과 사고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사고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걸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을 잘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걸 많이 하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9월, 10월 되면 졸라 할 거야. 그때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은 막 문제 풀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막상 9월하고 10월 되잖아. 문제 엄청나게 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막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 와서 문제 많이 풀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처음에 이렇게 잘 잡아놔야 나중에 문제를 스피디하게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있잖아. 재수생들은 또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지금 기출문제 풀어야 되나요? 기출을 먼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있잖아. 제대로 내가 어찌 보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는 올 한 해 우리가 잘 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이 끝나면 기출문제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만 골라서 내가 올 한 해 한 5년치 있잖아요. 5년치 그것만 잘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 책이 끝나면 그걸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상당한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때 우리 목표가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85점 이상이 선생님 목표입니다. 최소한 85점 이상. 물론 6평 때 100점 나오고 6평 때 1등 나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잘 읽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조바심 내지 말자. 자, 여기 봐요. 자, 현대 기업이죠. 잘 따라오세요. 현대 기업인데 As a child of laissez-faire economics and of the market society 이렇게 딱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끊어볼까요? as는 뭐뭐로서 이제 그 뜻이죠. 뭐뭐로서 그 뜻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동사가 되네요. 자, 그러면 뭐 구조는 이렇게 딱 보이는데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선생님 제일 너무 수준 낮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기업이죠. as 뭐뭐로서 그쵸? child는 원래 뭐야? child 아이잖아, 아이. 그쵸? 아이인데 보통 아이는 혼자 생기지는 않죠.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생기는 거죠. 엄마와 아빠의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hild가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뭔가 만들어낸 거 그런 의미에서 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딱딱한 느낌? 그러죠. 그쵸? 그래서 product가 그래서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 상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든가 산물이라는 뜻으로 product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걸 약간 이게 미국 사람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들이 사고인 것 같은데 약간 비유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것을 chil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밑에 나오죠, 요건. 자유방임경제학과 그리고 시장사회의 결과물로서 현대기업은 즉 현대기업은 무엇이 만들어낸 거라고? 자유방임경제와 시장사회가 만들어낸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현대기업에 be based on 뭐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뭐뭇을 토대로 하고 있다. creed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외우세요. creed는 꼭 외워두시고 믿음인데요. 잘 봐요. 믿음인데 이 하나만 빼보세요. 이 하나만 빼면 뭐가 생기냐 여기서 creed에서 이 하나만 빼면 여기서 이 하나만 빼면 요거 생기죠. 그쵸? 요게 바로 어떤 뜻이에요? 요게 믿다잖아. 그래서 믿는 거 신용 뭐라 그러니? 크레디트 알겠죠? 그쵸? 크레디트에서 이 하나만 빼면 돼. 이 하나만 빼면 크레드가 나오는 거고 믿다라니까 쟤는 믿음이에요. 그쵸? 믿음.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관계되면서 소유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됐어요? 소유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렇게 표시만 해주면 돼.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믿음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 뭐라고? 무능력이라고. 근데 뒤에 to see가 쓰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쵸? 자, 현대 기업은 자유방임 경제와 시장사회가 만들어낸 건데 근데 걔네들은 뭘 못 보는 거야? 뭘 못 보는 거야? 뒤에 보니까 이걸 못 본다라는 거죠. 그쵸? 자, 스테러스는 지위, 그다음 펑션은 기능이죠. 여러분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펑션은 롤과 비슷하다.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펑션은 롤과 비슷한 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잘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풀어보는 거니까 그 설명 잘 듣고 그 흐름을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았죠? 자, 그러면요. 자,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방임경제학과 그 다음에 시장사회가 현대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얘네들이 개인의 지위와 역할을 못 본대. 그게 문제래.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in the philosophy of the market society 시장사회 철학에서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그쵸?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 그러면요. 시장사회 철학에서 시장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There is no other social criterion than economic reward. 무슨 말일까요? 자, there is no니까 없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거 잘 따라오세요. other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en 이렇게 딱 미치고 볼까요? other하고 then 쫙 미치고 보세요.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떨어뜨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 other는 뭘까요? other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다른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야, 근데 뭐뭐와 다른 그랬을 때 뒤쪽에 전치사 뭘 써줘요? 뭐뭐와 다른 그랬을 때? 그렇잖아. different. 뭐뭐와 다르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떨어져 있으니까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ifferent from이 뭐뭐와 다른이지. 그럼 잘 들어. 그러면 얘도 다른이니까 그러면 너도 그러면 from을 쓰지. 왜 너는 than을 썼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의미는 똑같은데 other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서 er이 붙어 있어서 마치 비교급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other than이 딱 나왔을 때는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보다 다른 그게 아니라 뭐뭐와 다른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요? other than 했을 때는 뭐뭐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different from과 같은 말. 뭐뭐와 다른. 됐죠? 뭐뭐와 다른.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요. 야, 그럼 different 너 있잖아. 너도 other하고 똑같이 다른이니까 그럼 너도 from만 쓰지 말고 너도 different처럼 됐어요? 적어주세요. different than 이렇게 쓰입니다. different than 뭐뭐와 다른. 됐죠? 뭐뭐와 다른. 그러니까 얘는 from을 쓸 수가 없어. 왜? 비교급처럼 보이니까 than을 쓰는 게 맞는 거야. 의미는 다 똑같아. 의미는 다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따라서 different 다음에 than이 보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뭐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뭐뭐와 다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봐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 There is no other social criterion. criterion은 이제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회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사회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무엇과는 다른? 경제적 보상과는 다른 사회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과 다른 것은 없어요. 무엇만 있다는 얘기야? 경제적 보상만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과 다른 것은 없어요. 무엇만 있다고? 이것만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놈의 그 현대 기업이라는 건 자유방임 경제와 그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낸 건데 시장사회가 만들어낸 건데 얘네들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지위에 대해서는 잘 못 본대. 그래서 걔네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경제적 보상 말고는 다른 사회적 기준은 없대. 누구를? 개인을 평가할 때야. 뒤에 봐요. 자, 그래서 헨리 메인의 유명한 에피그램이 있습니다. 에피그램은 그냥 saying과 같은 말. 격언이라든가 경구 뭐 그런 뜻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The course of modern history. 현대 역사의 course, 현대 역사의 흐름은 잘 봐요. 현대 역사의 흐름은 뭐뭐 이어져 왔다고. has been. 자, 요거만 보면 돼. from과 그 다음에 to.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from A to B. A에서 B로 그 뜻이죠. 그쵸? 여러분, 현대 역사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어디였다고? 지위에서 무엇이었다고? 계약이었다고. 갑자기? 지위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스테라스는 누구의 지위야? 개인의 지위지. 그럼 현대 역사가 개인의 지위에서 어디로 갔다고? 계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economic reward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는 거야? 어떤 계약을 했는가? 그쵸? 뭐 연봉 몇 억인가? 지금 류현진 들어온다며. 8년인가? 10년이냐? 170억인가 받고 들어온다면서요. 그쵸? 와, 부럽다. 자, 아무튼 참고로 나 여기 들어올 때 그 공채 1등이었거든요. 공채 1등인데 그래서 나도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아씨. 아무튼 자, 근데 보통 이제 1등을 하면 뭐지? 자, 참고로 이제 D사라든가 어딘지 알지? D사라든가 M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뭘 보내주냐면 차를 보내줘요. 차. 여기서 차는 뭐지? 마시는 차가 아니라 카다, 카. 알겠어요? 차를 보내줘요. 그래서 출근하실 때 편하게 오시라고 차를 보내준대요. 1등으로 뽑히면. 난 청소를 1등으로 뽑혔단 말이야.
그래서 난 나중에 알게 됐어. 이제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여기 학원 관계자분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등으로 뽑혔다고. 그래서 나를 먼저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서 점수가 뭐지? 그 2등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1등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또 이제 기대를 했죠. 뭐 주나? 야, 뭐 1등이라니까 뭐 주는 거 아니냐? 뭐 최소 뭐 선물이라도 상품권이라도 아니면 뭐 약간 뭐 참고로 옛날에는 청소라고 해서 10년 일하잖아요. 10년 일하면 황금 열쇠를 줬어요. 진짜 금으로 된 열쇠. 진짜로 존나 큰 거. 열쇠 요만한 거 아니라 존나 그냥 요만한 걸 금으로 된 열쇠 줬거든요. 나 올해 10년이잖아. 없어 얘기가.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근데 와 나한테는 뭘 보내준 줄 아냐? 참고로 그 뭐지 지금 D사에서 이제 잘 나가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D사로 가기 전에 얘기 나온 거야. 대성으로 가기 전에. 아무튼 자 대성으로 가기 전에 뭐지 그 당시에 참고로 인재는 없었다. 인재는 없었고 자 아무튼 대성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해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D사하고 M사에서 진짜 대성과 메가에서 자 둘 다 이제 둘 다 그 선생님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막 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저 지금 휴가 중이라서 가서 일단 뭐 인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갈게요. 그랬다라는 거야. 뭐 존나 부럽다 튕기고. 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쯤 서울로 올라오시나요? 그러니까 네, 몇 주쯤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차를 보내드릴 테니까 차 타고 무사히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차를 보내줬어. 기사 딸려서 딱 차를 딱 보내줬는데 대성은 벤츠를 보내줬고 그 뭐지 메가는 BMW를 보내줬대요. 근데 BMW도 좋은 차 아니냐? 차는 벤츠겠죠. 그래서 그 뭐지 벤츠 타고 대성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공채 1등으로 뽑혔어요. 나한테 뭐 보내준 줄 아냐? 문자 메시지. 아무튼, 나한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합격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나한테는 차까지는 안 보내줘도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은 남양주에 살지만,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여기 중계역 사거리 그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걸어올 거리니까 세상에 근데 뭐가 된 줄 아냐? 걸어올 거니까 되게 가깝잖아. 그러니까 택시 타게 되더라. 중계역 사거리 앞에 그 택시가 항상 있어. 그 택시가 기본 요금이면 여기 오거든. 참고로 그때는 기본 요금도 쌌어. 2,000원도 안 하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 야, 지금 기본 요금 얼마냐? 지금은? 그러니까 되게 비싸지. 그러니까 그때 싸니까 그냥 맨날 2,000원 이렇게 내고 다녔던 거야. 커피 한 잔보다 쌌잖아.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찌됐건요. 자. 선생님이 뭐 청소학원에 뭐 불만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청소학원이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뜻은 조금은 있는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좀 아쉽다 뭐 이런 거고, 어찌됐건. 자, 선생님은 청소학원에 뼈를 묻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화이팅!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쪽 봐요. 자, 그러면,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럼 이제 계약으로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대 역사의 흐름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사람에 대한 것을 무엇을 평가한다고? 계약서로 평가한다고. 경제적인 보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게 깔끔하게 말끔하게 그 뜻이에요. 깔끔하게 요약합니다. 무엇을? 19세기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겠니? 이때 대해서는 차우징을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믿음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봐야 돼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냐면 잘 들어. 사회적인 지위와 기능이라는 것을 여기 적어주세요. exclusively 무슨 말이니? exclusively 그쵸? 전적으로 이렇게 적으세요. 전적으로.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 독점적으로 하면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전적으로 무엇이라고? 잘 들어. 사회적인 지위와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기능이라는 것 누구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구문 연습 계속 하는 거야. 자, 독해와 구문을 지금 같이 보는 거고 한 번에 이렇게 붙여서 잘 읽을 수 있잖아. 그럼 되게 쉬워. 근데 우리가 그 연습은 소홀히 한 채 단순히 문제 많이 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만 살짝 늘리려고 하니까 늘었다 말았다 막 그런단 말이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의 결과라고? 경제적인 어드밴스먼트의 결과라고. 그럼 어드밴스먼트는 뭐겠니? 발전이지. 그치? 그럼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쵸? 씁쓸한 현실이긴 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자,
돈 많은 사람은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거죠. 왜?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성공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무튼 하시고, 가장 괜찮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사치를 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쵸? 뭐 지나친 사치가 아니라 범위 내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쵸?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게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는 거고,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 먹는데, 소고기 1인분에 300만 원짜리 그런 거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있나?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이러한 강조는 무엇이었다고? 여기서 잘 봐야 된다. 이러한 강조는, 즉, 개인의 지위와 기능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성공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이러한 강조는, 자, 결과였다고. rebellion은 바로 무슨 말? 반란이죠. 반란의 결과였습니다. against는 뭐뭇을 반대하는 그 뜻이죠. 무엇을 반대하는 반란의 결과였어? 사회의 개념을 반대하는 반란의 결과였어요. 즉, 개인의 지위와 그 다음에 그 역할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경제적인 성공의 결과로. 근데 그건 어떤 사회에 대한 개념의 반란의 결과로 생긴 거야? 뒤에 보니까 인간의 지위를, 여기서 지위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쵸? 포지션이나 스테러스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회였다라는 거야? 사람의 지위가 전적으로, 그쵸? 전적으로, 자, 사람의 지위를 전적으로 정의를 한대. in terms of로 뭐뭐에서 관점에서 그 뜻이지. 정치적으로 결정된 지위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한대.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의 지위는 어떻게 결정이 됐던 거야?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었어. 그럼 나는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으로 나는 그냥 옛날에 만들어놓은 정치에서 생긴 걸 거 아니야. 내가 그게 바로 이제 상인이고 천민이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존재 능력이 많아도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회가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해서 그 사회에 대한 반란으로 개인의 지위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이때 위치는 또 앞에 나오는 컨셉트를 끌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래서 기회의 공정함, 기회의 평등함을 부정했던 사회였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 있지? 자, 개인의 지위는 어떻게 본다고 했었어? 앞에 나오는 개인의 지위는 경제적인 성공의 결과라고 그랬었지. 그치? 근데 그게 원래 어떤 사회에 대한 반란으로 생긴 거야? 개인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함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던 그 못된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났을 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개인의 지위도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던 거야. 근데 그 반란이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 반란이 너무 멀리 갔어. 무슨 얘기야? 반란이 너무 지나쳐서 무엇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한 그 반란의 결과로 그 사회가 또 만들어졌는데 그 사회에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반란을 부정했다라는 거지. 의미와 성취를 부정했어. 누구에게? those,는 뭐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advance는 성공하다, 발전하다. 야, 사회에는 부자가 많겠어요? 당연히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겠어요? 그쵸? 부자는 소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수가 이제 부자가 아닌 경우잖아요. 그쵸? 뭐 중산층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쵸? 그러면, 자, 경제적으로 성공한 소수 부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야. 근데 그만큼 비례해서 그렇지 않은 다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너는 성공한 것도 없구나. 네 삶에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쵸? 그 반란이 너무 지나쳐서 즉 다수에게 의미와 성취를 부정한 그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야. 무엇이 아니라 깨닫는 것 대신에 훌륭한 사회라는 것은 정의와 지위를 둘 다 주는 건데 근데 이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야? 그냥 경제적인 성공이 바로 사회적인 지위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원래 취지는 어떤 거였는데 정치적으로 정해진 지위라든가 신분을 깨고 기회의 평등함을 주지 않았던 그 사회를 깨고 기회의 평등함과 그 다음에 타고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경제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면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사회를 반란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와 성취감도 부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경제적인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masses,가 딱 보이는데 the masses는 당연히 뭘로 볼 수 있을까요? the masses는 당연히 대중들이니까 the public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지나치게 많이 성장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들을 단지 사회적 존재로 정의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사회였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의 사회는 어떤 사회야? 경제적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개인이 인간으로서 원래 가지는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그쵸?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인 지위가 오버섀도우 밑줄. 여러분 어휘 영상 잘 보고 있어서 좋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회수는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영상에서 약간 툭툭 잡음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그 마이크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듣고 계셔서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어휘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쵸? 오버섀도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버 위쪽에, 섀도우는 그림자죠. 그대로 생각해봐. 위쪽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야. 내 위에 그림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나는 그림자에 가려서 보여, 안 보여?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버섀도우가 위쪽에서 그림자를 들이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리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 그래서 오버섀도우가 그림자를 들이워서 가리다. 그 다음에 효과 따위를 없애다 해서 무색하게 하다. 이 뜻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지위는 무엇에 의해서? 경제적 성공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그렇죠. 야, 경제 성공에 의해서 지위가 가려진다는 것이 무엇이 우선시 된다는 얘기야? 요게 우선시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되죠? 이렇게 잘 읽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강조했다, 개인들을 그런 거 아니죠. 그쵸? 그런 거 아니니까 답은 충분히 4번이다. 자, 꼭 다시 한 번만 1번, 2번을 읽어주시고요. 이따가 3번은 독해에서 빈칸 문제를 좀 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한 10분만 더 하고 쉬었다 할 건데요. 우리 구문교재 7페이지 2번 있죠? 7페이지 2번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2번 그리고 뒤에 3번 지금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우리 칠판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독해에서 해석을 잘하려면 지시어하고 관련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시어가 나오면 this라든가 that 이런 것이 나오거나 this라든가 that과 함께 쓰이면 앞에 거 가리키는 걸 찾자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했던 게 that one silver bullet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한 거죠. 그쵸? 그래서 한 건데 자, 그리고, 유사한 의미라든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느낌인지, 그 다음에 뭐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쟤네 좀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칠판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빈칸에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빈칸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읽고 있으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자, 자, 뭐가 맞을까요? 한 단어야, 딱 한 단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거 한 단어야. 뭘까? 우리에게 익숙한 되게 한 단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 뒤에서 무브먼트는 움직임이잖아. 그쵸? 알 것 같은데? 그쵸? 자, 일단 if you're stuck 보이죠? stuck은 갇혀있다. 뭐 그 뜻이에요. 갇혀있는 건데, 자, 당신이 한 가지 생각을 개발하는 것에 갇혀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에 갇혀있어요. 아, 뭔가 괜찮은 생각 하나 떠올려야 되는데? 이랬을 때 get unstuck일까 봐 무슨 말이에요? 갇혀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라. 즉, 벗어나라. 그 뜻이에요. get unstuck은 벗어나라. by literally,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get away from your desk. 무슨 말? 당신의 책상으로부터 get away, 멀어지다. 당신의 책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만 하지 말라고,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지 말라고, 벗어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go for a walk 무슨 말이야? 산책하러 나가라. workout은 여기서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일해라. 그럼 절대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workout은 운동해라. 그럼 뭐 하란 얘기니? 몸을 움직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당신의 일을 다른 어딘가로 가져가라. 빈칸의 움직임이 보여졌다, 밝혀졌다. 그 뜻이에요. 보여졌다, 밝혀졌다. 무엇을 하는 것으로? 창의적인 사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다, 밝혀졌다. 어떤 움직임이야? 머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라는 얘기죠. 그쵸? 신체적인 움직임이잖아. 신체적인 하면 뭘 쓸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빈칸 추론 있잖아요. 쫄지 말라고.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찾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이따가 요 한 단어 빈칸에 대해서 독해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하고 3번 그쪽 한번 읽어볼게요. 해보세요. 2번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by growing their own food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교재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구문은 사실은 이 구문 학습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문장 2개, 3개 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야, 어제 뭐지? 재수생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재수생 구문 수업 중에 우리 윈터 때 했던 거 구문 기본 있죠.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걔는 똑같은 거 해. 너무 좋대.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삼수인데, 재수도 아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삼수인데. 근데 재수 때까지 구문 수업 들었는데 맨날 뭐만 했다라는 거야? 주어하고 동사만 찾고,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고, 관계대명사의 용법, 투부정사의 용법, 분사구문의 용법 이것만 했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해석이 잘 안 되고 불편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야. 실제로 문장이 이렇게 2개, 3개씩이 연결해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꼭 내가 가르쳐주는 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수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니?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동사 이후에 쓰이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요. 동사 뒤에 보어라든가 목적어가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겠니? 보어라든가 목적어니까 형용사라든가 혹은 명사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비동사면 형용사 보어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타동사면 명사 목적으로 나올 거고 물론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가능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알았어요. 그럼 그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보어나 목적어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좀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길어지는 게 이제
to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명사가 목적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물론 보호 역할도 가능해요. 자, 요거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동사 뒤에 대시 보이면,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 보호라든가 목적어 이런 식의 뭐가 나오겠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알죠? 그쵸? 주어 동사 다음에 대시 보이면, 그리고 요때 that은 생략도 가능하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 끝내면 안 돼. 여기가 끝내면 안 되고, 주어하고 동사 뒤에 당연히 that 생략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뭐예요? The point is that he is alive. 이렇게 나오죠. 포인트는, 핵심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얘는 그럼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냐. 여기에서 얘가 딱 주어고, 그 다음에 요게 동사니까, 비동사 다음에 싹 다 나온 요거 있죠. 요거 전체에 이제 무슨 역할 하는 거? 비동사 다음이니까 보호 역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 생략 가능하죠. 그쵸? 요거 생략 가능하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니? 주어 동사 다음에 또 뭐가 보이면, 또 요렇게 해서 뭐가 보이면 주어 동사 보호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전체가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이하가 있는 완전한 문장 전체가 앞에 나오는 동사에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기 비동사니까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 요걸 볼 줄 아는 게 필요한 거고, 시험에 뭘 묻냐면 뒤쪽에 여기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 딱 나오면 요 자리에 이렇게 딱 동사란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첫 번째. 야, 근데 that 다음에 문장이 나오잖아요. 야, 근데 문장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that 써도 돼. 써도 되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법은 또 어딜 묻겠어? 또 요 자리 또 동사 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물어봐요. 요걸 한 덩어리 취급해야 돼. 알겠죠? 한 덩어리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사 뒤에 쓰이는 거, 요걸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얼른 필기하고, 요건 나중에 한 번씩만 읽어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몰라도 돼, 사실은. 이거 몰라도 이거 잘 읽으면 돼. 됐어요? 근데 이걸 알면 처음에 살짝 어려웠으니까 이걸 알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정리하는 거지. 중요한 건 요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잘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살짝 복잡하고 안 보인다. 그럼 저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100%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왼쪽 걸, 아니 뭐 오른쪽 걸 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by 다음에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쭉 보이네요. by ing, by growing이니까 여기서 grow는 재배하다. 잘하다는 뜻으로 보면 안 돼. 왜냐면 뒤쪽에 뭐가 있으니까 the own food라는 목적어 딱 보이죠. 그쵸? 목적어가 있으니까 grow는 타동사. 뭐뭐를 재배하다, 키우다. 됐죠? 자, 자신만의 음식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domesticate는 길들이다. 그쵸? 동물을 길들이는 것에 의해서. 자, 맨 앞에 이렇게 부사로 쓰였네요. 그쵸? by 다음에 ing 부사 역할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야. 얘가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신만의 음식을 재배하고 동물을 길들이는 것에 의해서 by ing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은 정착했습니다. 고정된 장소에. 됐죠? 고정된 장소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rid of 밑줄 rid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냐? 그 정착해서 지내기로 한 거잖아. 그쵸? 고정된 장소에 세트, 정착을 했으니까 뭘 없앴겠어? 고정시켰으니까, 정착했으니까 이동하는 걸 없앴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본다. 정착해서 지낸다고?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뒤에 나온 요거 있죠. 그쵸? 요게 뭐라고 볼 수 있겠냐? 이동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유목민의. 그쵸? 유목민의. 그래서 유목민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에게서 제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여러분 삶에서 있잖아요. 가장 괜찮은 직업이 뭔 줄 아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디지털 유목민이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뜻이냐? 한 곳에서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한국에 회사가 있지만 일은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난 디지털 노마드니까 어떻게? 미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료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피드백 받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쵸? 점심은 홍콩에서, 저녁은 그 옆에 마카오에서, 뭐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점심은 중계동에서, 그 저녁은 옆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자,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여러분 나중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요. 문명이 발달을 했고, 인구가 soar. 이제 soar는 바로 무슨 말? 급증하다, 증가하다. 그 뜻이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 정착하니까 문명이 생긴 거구나. 정착하니까 문명이 생긴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컴마 다음에 ing 형태가 쫙 보이는데요. 얘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었어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끝나면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목적어 이런 식의 뭐가 끝나면 완전한 문장이 끝나면 물론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은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g 이렇게 딱 보이면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니까 뒤쪽에서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부사 역할하는 분사 구문이거든요. 없어도 되는 부사 역할하는 분사 구문인데 신경 쓰지 말고 분사 구문은 원래 접속사를 줄여서 된 거니까 그리고 동사하다. 편의상 접속사 and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ing 능동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독해를 할 때는 번역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정확하게 번역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만 생기고 독해할 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문명이 발달했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달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도달했습니다. 거의 50억의 사람들에 도달했습니다. 아, 정착해서 지내고 문명이 생기니까 인구가 급증하고 50억이 되었구나. 21세기로 턴할 때. 그대로 보면 돼. 21세기로 턴할 때 무슨 말? 21세기가 될 때. 됐죠? 21세기가 될 때. by the turn of 뭐뭐로 변할 때. 뭐뭐가 될 때.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by the turn of 뭐뭐로 변할 때. 뭐뭐가 될 때. 사실 턴 하면 있잖아. 턴 하면 바뀌는 거 아니냐? 그쵸? 원래 턴은 바로 어떤 거야? 턴은 원래 방향을 트는 거죠. 그쵸?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턴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면 보이는 모습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턴 자체가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변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적어주세요. A를 B로 바꾸다 뭘 쓰는 거야? A를 B로 바꾸다. A를 돌려서. 그쵸? A를 돌리면 바뀌는 거 아니야? 그쵸? turn A into B. into는 뭐 안쪽으로 뜻이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면 turn A into B. 됐죠? 그쵸?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그럼 turn into B는 어떻게 돼? B로 바뀌다. B로 변하다. 알겠어요?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turn into B. 이렇게 쓰면 뭐뭐로 변하다. 뭐뭐로 바뀌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우리 2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